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비드 킴님이 써주셨어요. 오늘 뉴스들을 보면 미국 연준에서 내년부터는 금리를 낮출 전망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서 9개월 후 이제 폭락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그 옐런 전 의장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020년 9월쯤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금리로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기간이 되면 주식시장은 거의 이미 그때는 이제 바닥에 와 있을 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낮추면 국내도 금리가 낮아질 텐데, 부동산, 2008년도에 이제 그렇게 됐죠. 미국 금리 낮추면서 우리도 낮췄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높으면 대출금은 못 갚아서 안 좋고, 낮으면, 좋은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낮출 것이지만, 만약 이제 IMF 때처럼 외환 보유고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제가 가로치고 썼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IMF 때와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가 약간 넘어요. 그래서 충분한 이제 외환 보유고가 현재는 일단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IMF 때처럼 되면 왜 힘드냐, 이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돈을 이제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을 잡아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폐 가치가 만약에 베네수엘라든가 아르헨티나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나라들은 보시면 자국 내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려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현재 금리가 50.2%입니다. 50.2%. 그래서 60% 이상 올라갔다가 현재 조금 낮아진 건데, 어찌됐든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려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보관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대출을 많이 껴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최광진님이 하락장이 이제 계속되니 하락하면 춤의 기회로 더 즐겁네요. 상승해야 좋은데 하락해도 좋아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락해서 우울하고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락하면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하락하면 평가액은 줄지만 내가 지금 현재 매달 월급을 받아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사든, 아니면 매일 제가 커피 한 잔 줄여서 암호화폐를 사든, 아니면 담배를 끊어서 사든, 어찌됐든 똑같은 돈,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으로 살 수 있는 이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좋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TV 쇼우바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 계속 올리시고 계신데, 영상 찍었던 게 이제 삭제가 돼서 굉장히 이제 꿀꿀하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울하다고 써주셨고, 이제 웨이브 관련돼서 써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관련해서 이제 좋게 봐주시는데요. 웨이브가 2월부터 3월 31일까지 보스톡이라는 코인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웨이브 클라이언트 지갑에 이제 넣어둬야 2달치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저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안 팔다가 10만 사토시 언저리에 나름 고점으로 판단하고 매도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리플, 스팀 등으로 분산을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는 굉장한 지지를 하고 있으나, 지금 아까 제가 어제 지지받고 있는 6만 9천 사토시를 약간 하향 이탈했습니다. 현재 했으나 에어드랍 일정이 끝나갈 즈음 호재가 이제 소멸되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초보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리플이 이제 리플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여기서 이제 횡보하거나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다시 웨이브로 들어갈 생각이며 웨이브를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걸 보니 웨이브가 이제 떡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샀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팔고 나면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어떤 코인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를 했겠죠. 보유를 한 상태에서 팔고 나면 항상 이제 불안한 겁니다. 팔고 나서 또 올라갈까봐.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잊으시고, 이제 파신 다음에 지금 아까 보면 뭐, 리플이라든가, 스팀으로 이제 분산해서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리플하고 이제 스팀도 좋은 코인이고, 리플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지금 많이 쉬어주고 있는 거고,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 예, 웨이브 투자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수 고려 중이라면, 이런 상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요소님이, 예, 매도도 계획적으로 하겠다. 계획대로만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계획대로 안 해서 이제 문제죠. 어찌 보면 지금은 저평가 영역이라 매수만 하면 되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내가 계획했던 거를 순간에 어떤 감정적으로 변경을 해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사실 처음에 포지션을 짜고 그 포지션 짠 이후에 내가 뭐 차트를 보고 매도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뭐 원화 가격이든 달러 가격이든 아니면 BTC 가격이든 정해진 그 매도가 기준에서 매도만 하신다라고 하면 뭐 매도도 마찬가지고 매수도 마찬가지고 후회할 건 없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매수 관점으로,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매수 관점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링크라든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매도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코인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 이제 코인들이 싼 영역에 있다. 알트코인들, 물론 몇 가지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알트코인들 제외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올라가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다시 다른 알트코인으로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민을 할 부분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코인들이 다 상승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때 내가 이제 매도를 해서 이거를 현금으로 이제 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코인을 살 건지, 이제 그때는 오히려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김동주님이 써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본가에 갔다가 부모님과 경제 얘기를 하던 중에 코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2개만 사서 가져가 보자고 얘기를 드렸더니 아버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어머니는 모아두셨던 비상금을 한번 사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라 어머니의 돈을 막상 매수에 쓰려니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제 돈은 제가 바로 투자하는 거니 부담이 없었는데 다른 곳에 얘기할 곳이 없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요소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써주셔서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예. 와, 어머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머님이 돈을 주실 때는 수익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큰 생각에 이제 눈을 뜨고 투자의 세계를 경험해 보라고 믿고 맡기신 거라고 봅니다. 즉 어머님은 코인에도 투자하셨지만 동시에 자식에게도 투자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주식시장에 발들인 계기가 어머니께서 제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신 큰 돈을 주식 사라고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부동산, 코인판까지 역전의 용사로 거듭나며 악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만 자식 키우며 사니 그때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네요. 부모는 돈보다 자식이 더 귀합니다. 투자해서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어머님의 큰 뜻을 헤아려 투자에 오롯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원칙을 세우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머님 자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님 자금을 만약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 자금뿐만 아니라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만약에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뭐 와이프 돈이든 뭐 아니면 동생 돈이든 뭐 이렇게 누군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해야지 후회가 없다. 나중에 이제 막 올라간다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맡긴 돈은 이 돈은 진짜 다른 어떻게 보면 내 돈은 아니니까 뭐 부모님 돈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돈이니까 내가 이거는 진짜 뭐 3배만 딱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막상 올라가면 또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칙을 세우고 하시고,
제가 여기에는 썼습니다. 뭐냐면 현금 비중과 이제 암호화폐 비중을 나눠서 투자하시면 좀 더 좋을 듯하다 라고 썼는데, 김동준님이 이제 방금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원래 현금 비중이란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저도 본업을 계속 해야 하니 계속 보긴 힘들고 해서 일정 정해둔 개수 채워두고 현재는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두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어머님 돈이 100이라고 하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뭐 한 20-30%라도 현금을 따로 그 100에서 빼 놓으신 상태에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채워 놓으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하락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뭐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좋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나눠서 이제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만약 지금 샀는데 조금 더 빠졌을 때 이때 사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이제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매수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본업을 해야 돼서 나는 이런 부분으로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포트폴리오 딱 짜신 다음에 어차피 지금 다 싼 영역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그 태희님이 써주셨는데, 향후 암호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암호화폐 시장은 죽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기사를 보고 저희 형수님이 앞으로 이제 2019년도에 스테이블 코인이 유망한데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꽤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지금 뭐 이 기사도 마찬가지인데, 뭐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를 살릴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일단 서두를 쓰고요. 그 이후에 하지만 이런 위기가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치의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있는 코인을 가리킨다. 기존 암호화폐가 하루에 또 수십 번씩 달라지는 가치의 변동성으로 인해 상거래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격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코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고 계신 일반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스테이블 코인 검색하니까 테더와 트루US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트루USD 딱 보고 이제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것들이, 이런 기사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앞으로 2019년 유망 코인,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타이틀이 걸리고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망 코인이구나,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성도 없고 좋은 코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건 아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매수할 타이밍이 올 수 있는 건데, 이건 어찌됐든 간에 1대1로 달러에 이제 패깅이 된 겁니다. 그냥 법정화폐를 디지털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 뭐 트루USD를 산 다음에 나 암호화폐 투자했으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 좋아지면 내 돈도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내 자산에서 일정 부분을 뭐 달러로 보유하겠다라고 해서 뭐 트루USD를 사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리플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희님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죽어간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간다, 이건 저는 누가 이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대중들이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투자한다라고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저런 기사를 쓰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그 태희님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트루USD 이거를 사시고 나서 암호화폐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걸쳐서 했었는데, 한번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했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 투자가 암호화폐 투자는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장준영님이 써주셨는데, 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암호화폐 이제 유튜버분들 얘기를 써주셨고, 예,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하며 살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땐 다들 암호화폐 가진 자와 없는 자와 구분되어 부자와 거지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지로 남겠죠. 이미 세계 경기는 작년 4분기 미중 무역전쟁 시작 때부터 모든 수치로 꺾여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와 무제한 양적 완화란 카드만 남았습니다.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 달러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이제 각국도 국가 부채를 보면 부채를 갚지 못할 정도며 배째라 할 상황입니다. 신용화폐는 망하고 새롭게 다른 시스템으로 흘러가리라 봅니다. 그땐 단일 통하며 암호화폐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이제 이런 나라들 보면 그 나라에 몇 년 전에 분명히 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이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됐던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지금 빈민이 돼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거다. 뭐 베네수엘라가 예전에는 빈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제 50%가 넘는 숫자가 이제 빈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분명히 중산층이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삶을 영위하고 있던 그런 계층이 빈민으로 다 전락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준비가 이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이제 믿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던 거죠. 뭐 달러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볼리바르로 있는 걸 은행에 모아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몇 년 지난 지금 시점이 딱 됐을 때 거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 앞으로 이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상황은 사실 그 중국이 저는 미국의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끝이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마캣 탄양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메텔님도 보니까 이렇게 근데 고양이 키우시나봐요. 그리고 마마캣 탄양님도 고양이 키우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언제 한번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해달라. 그래서 생방에서 이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구독자 10,000명 넘어갈 때 일단 이벤트로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넘어갈 때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그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예, 저도 이제 빨리 라이브 방송 할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질문 드렸잖아요. 비트로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될 것인가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일현알림이라고, 예, 일현알림이 비트졸브라고 답이 비트졸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아마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써주시면 제가 또 뭐 다음 시간에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졸브, 예,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질문해 주셨던 분의 어떤 답변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님이 써주셨는데 타 유명 유튜버는 비트코인이 10년 갈 수 있을까 의문을 품던데 H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래들이 사라질 코인을 대량 매수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10년이 지나도 비트코인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고 아마 타 유명 유튜버 분도 그분만의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에 써주셨던 것처럼 고래들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사라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고래 지갑에 있던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만약에 매도가 시작된다. 이제까지 한 번도 팔지 않았던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홀더들이 매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가 그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매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근데 일단
비트코인은 그런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도 어찌됐든 이제까지 계속 살아남아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이고, 제가 잠시 뒤에 이제 그 KT님이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왜 살아남을 코인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셨는데, 신문 기사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규제 틀에 막혀 연간 수백억의 송금 수수료를 해외 은행에 갖다 바치는 게 옳은 정책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일단은 그 블록체인 관련돼서 지금 규제들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갑자기 옆에 이제 약간 야시시한 사진이 있어서 갈수록 꼬이는 블록체인 송금 규제 샌드박스 또 고배 이렇게 돼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 2차 심의 안건서도 빠졌다. 그래서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해외 송금, 그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이 정부의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에서 재차 누락이 됐다라는 거고,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5건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1차에 이어서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뭐 금융위, 가상화폐 실체 따져봐야 기재부 원칙대로 들여다볼 곳,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은데 과기정통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런 것이 저는 있을 수 있다. 뭐냐면 이런 이제 제도를 이제 뭔가 규제를 풀려면 당연히 또 로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될 거고, 또 반대편 입장에서 이 블록체인으로 뭔가 송금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기존 기득권인 또 은행권들이겠죠. 그럼 이들도 로비를 할 겁니다. 야, 그거 규제 풀어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당연히 그 로비를 받고 뭐 아까 얘기했던 금융이라든가 또 뭐였죠, 기재부라든가 또 과기부에서 이런 규제를 쉽게 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 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게 빨리 해결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미국이 이런 걸 다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뒤늦게라도 어찌됐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은행권이 아무리 뭐 로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막으려고 해도 그때는 우리나라도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미국이 빨리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규제를 풀어주고, 규제가 이제 정립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정립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이제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더 걸리는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기존 기득권층들의 어떤 돈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키키타님도 써주셨어요. 비졸부라고. 비졸부 이렇게 비트 때문에 급졸부된 사람, 네, 이렇게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키키타님하고 박재규님 두 분 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확신은 있는데 이제 여유 자금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다 얘기해 주셨고, 키키타님도 확신은 있는데 좀 자금이 부족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공 투자로 이제 이 암호화폐 투자가 마무리가 되려면 항상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윳돈 플러스해서 이게 빌린 돈이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빌린 돈에서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그 여윳돈으로 운영하시는 거 잃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면 일정 부분은 매도해서 항상 여유 있게 자금이 운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길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충주에 사시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했고, 지금 마법 천사님도 미세먼지 이제 중국발이라는 건데 같은데, 뉴스에서 중국에서 증거 있냐 니네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우라질 놈들 하루빨리 중국이 폭망하고 암호화폐도 이제 폭등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말이나 이제 태도를 보면 약간 우리를 아직도 그 과거 속국처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중국이 이번 기회에 미국이 확실하게 중국을 밟아서 중국이 좀 정신을 차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중국이 이제 내부가 어수선한 그 틈에 우리나라는 그 위기를, 중국의 이제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살려서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도 포함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저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근데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다 부자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돈도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 보면 사실 중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보면 털리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플이요 4,000원 갔다가 다시 한 1,000원 갔다가 4,000원 갔다가 전고점까지 이렇게 몇 번만 흔들면 원래 목표는 뭐 10만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중간에 다 털릴 수밖에 없다. 예. 왜냐면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뭐 4,000원, 1,000원 이것도 아니고요. 진짜 제 생각에는 한 뭐 400원, 500원에서 뭐 300원, 400원, 500원 갔다 300원 이것만 몇 번 해서 저점에서 물량을 최대한 자신들이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아무리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다 나중에 뭐 한 2, 3년 뒤에 다 부자로 된다?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일부 진짜 이 시장에서 확신과 여윳돈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부자로 남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 보고 나가거나 오히려 이제 본전에 나가거나 아니면 본전도 안 되고 손해를 보고 자르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최대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 부자가 돼서 돈을 벌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중국 폭망할 때 그때 중국 주식들, 헐값에 나온 중국 주식들 싹쓸이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세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빨대 꽂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국 국민들이 일하는 거에 일정 부분을 우리나라가 이제 배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님이 굉장히 좋은 영상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상위 15위 변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한번 재미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이건 재미가 아니라 제가 영상을 보니까 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1위부터 이제 10위 1위부터 10위 안에 있던 코인들 중에 살아남지 못한 코인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고, 그걸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을 제가 플레이 하진 않겠지만 일단 예전 초기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초기에 2013년도 7월 5일이에요. 이때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있고요. 뭐 이거 지금 네임코인, 그리고 이제 피어코인, 뭐 노바코인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테라코인 지금 새로 나온 코인 그게 아니라 예전에도 테라코인이라는 이름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위권에 보이지도 않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피닉스 코인도 있네요. 그래서 뭐 비트바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상위권 15위 안에 있던 코인들 중에 남아있는 코인이 몇 개가 되냐 보면 지금 15위 안에 있는 코인들에서 겹치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제 라이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이 있었고, 물론 이거 그 15위 밖에도 더 있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 현 시점에도 15위 안에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이제 라이트코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서 이제 뭐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나온 이후에를 보면 상위권 코인에 비트, 이더, 리플, 라이트코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모네로 이제 이때부터는 지금 현재 있는 코인들도 보이긴 하는데 뭐 대시, 모네로, 뭐 스텔라 이런 코인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상위 1위부터 3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로드맵대로 가지 않고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코인들은 당연히 없어질 거다.
상당수가 없어질 거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물론, 리플이, 조만간 이제 뺏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뭐를 둬야 되겠느냐. 항상 이제 비트코인은 망한다, 비트코인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항상 나왔어요. 항상 나왔는데, 어찌됐든, 예전부터, 이제까지 살아남아있는 코인들을 보면, 나머지 코인들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했지만, 비트코인, 아까 보셨던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은 계속 상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항상 포트폴리오에 두고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비트랑 이더, 리플, 뭐 라이트코인 이 정도는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봤을 때 한 최소 50에서 7, 80% 정도 비중을 가져간 상태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 뭐 뒤에 보시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꽝이 돼도, 지금 아까 이제 2013년도에 그 밑에 있던,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코인들을 내가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코인들이 뭐 지금 순위 밖으로 밀려서 뭐 한 1000등 뒤로 갔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졌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에 내가 투입됐던 원금 대비해서 수익이 되려면 비트랑 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을 항상 기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셔야지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이 영상 링크를 제 설명란에도 따로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 밑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댓글로 이제 찾으려고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영상 보시면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이렇게 정보, KT님이 올려주신 이런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올려주시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